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루기만 없애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은 빨리 간다고 봅니다. 네, 오늘 책 리뷰도 이 책을 다시 파트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52페이지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책의 우리 핵심 내용은 적게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자라는 게 취지예요. 여기서 전혀 뭔가 힘을 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주제인데, 이 마케팅 분야에 있는 저자 세스 고딘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막 특히 시작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다른 사업을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가장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업 전략에 속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기범한 성공을 거두려면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곤 한다. 이 말에 제가 왜 꽂혔냐면, 이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돈을 버는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흔한 사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사실 어렵고 내가 모르는 분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당장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뭘까를 생각했던 게, 어차피 내가 미용을 전공했던 거고 미용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이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떻게 했을 때 굴러가는구나, 어떻게 했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힘이 들고 어느 부분에서 이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이거를 좀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빠르게 시작을 했더니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그 성과와 내가 해왔던 방법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처음에는 어려웠던 사업군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 이꼬르 힘든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과로랑 번아웃, 특히 의사들, 그리고 뭐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루 왼종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과로랑 번아웃이 성공의 대가로 여겨지는 게 집단적인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돈을 쉽게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쉽게 번다라는 말이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리기 쉬워요. 근데 그런 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절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쉽게 이뤄낸 건 아니다. 그 같은 시간 대비 가치를 크게 높인 것일 뿐이지, 그걸 불법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로 바꾸는 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성을 제거하면 정말 적은 노력으로도 중요한 일을 진척시킬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뭔가 어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손이 안 가요. 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뭘 배워야 될 게 많고 뭘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복잡한 일을 제거하고 단순성을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있는 내용은 뭔가 어떤 이 방법적인 노력보다는 내 심리적인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필수 활동은 지루하기 마련이라고 믿고는 이를 미루거나 완전히 회피할 확률이 높다. 근데 꼭 해야 할 일을 계속 마음에 걸리는 탓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해도 계속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카페나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뭔가 복잡하고 글도 길게 써야 되고 전문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만져요. 게임을 만지지만 여기에 또 집중도 못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는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첫 편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책을 쓸 때 이 책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한 땀 한 땀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보다는 내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써서 시작을 한다. 그러다 보면 그게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 잘 하거나 즐겁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연된 지표 줄이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내 심리적으로 이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라는 이 지연을 시키는 감정들 있죠. 이거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챙긴다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진다. 매일 책을 읽는다면 전문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정기적인 명상은 삶에 더 큰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만 이 모두는 다 지연된 지표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난 후에 때로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야 보상을 얻는다. 필수 활동이라고 늘 나중을 되돌아보며 즐길 필요는 없다.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필수 활동과 보상을 짝짓는다면 행동과 만족 사이에 지체 시간이 줄어든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방법론적인 거는 유튜브나 영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루기만 없애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은 빨리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연된 지표 줄이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우습지만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채팅을 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나 오늘 토익 공부하는데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내가 이거 외웠는데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그냥 뭐 남는 시간에 채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일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저는 강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하면서 얘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게임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100대 100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는 게임만 하고 그리고 게임 그만하고 이제 해야 할 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을 맞추는 거예요. 분명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할 때도 게임 생각이 날 건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공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정말 10%라도 내가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거기다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내용은 뭐냐면 63페이지에 나와요. 꼭 해야 할 일을 가장 즐기는 활동과 엮는 데서 오는 힘이 있다. 어차피 즐거워하는 활동은 꼭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드는 대신 굳은 결의로 무조건 해내려고 자신을 밀어붙여 왔을까? 이 내용인데 이게 저 역시도 뭔가 이 의지 그리고 뭔가 이건 꼭 해내야 돼.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이거 꼭 참아야 돼 라는 심리로 뭔가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빨라요. 정말 제가 느낀 바 중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는 빠르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보다는 첫 스타트가 빨라요. 그렇지만 후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게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억눌러 왔던 게 터진다. 늦바람 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거를 조금 더 진척시키고 하면 번아웃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억눌러 왔던 감정을 이제 빵 터트리고 여기에 이제 지친 거죠. 과로가 쌓인 거죠.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최대한 자기 활동과 엮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35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44페이지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지금 쉬고 있다. 그리고 덜 힘들게 한다. 남들보다 덜 힘들다. 라는 그 심리적인 내용은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다고 느끼거나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하고 싶은데 계속 이 안에서 맴맴 돌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35페이지에서는 이 심리를 가리켜서 인지심리학의 지각적 부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는 거대하지만 제한적인 처리 용량을 지니고 있다. 하루에 처리하는 생각만 해도 6,000개가 넘는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남아있는 인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뇌는 정서적 가치가 높은 감정, 이를테면 두려움, 원망, 노여움을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까닭에 주로 이러한 강력한 감정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진척시키는 데 써야 할 정신적 자원은 줄어들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죠. 뭔가 하기 싫은 일은 배척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고 즐거운 일,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는 것 자체는 저는 인구의 3%라고 봅니다. 굉장히 유전자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감정이 남들보다 더 덜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만 꽂혀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인지심리학의 지각적 부하 이론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컴퓨터 속도가 느려질 때는 버튼 몇 개로 사용 중인 데이터를 정리해주기만 하면 즉시 기기가 빠르고 원활하게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의 하드드라이브를 굼뜨게 만드는 온갖 복잡한 요인도 간단한 요령으로 없앨 수 있다.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인지심리학적 그런 상황들이 나를 가두는 느낌이 들 때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랑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엮어서 둘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좋다는 그 이유가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을 가져와 봐야 내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 좋은 도구를 쓰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소 노력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뒤로 한번 차곡차곡 여러분들 경험으로 스택으로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